비트코인 호들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19일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미국 금융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 폴 애킨스 위원장, 그리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그리고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니, 로빈후드 같은 가상자산 및 금융기업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폴리마켓과 칼시 같은 예측시장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나스닥과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관계자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융시장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것이 아닐까.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의 주요 출처 가운데 하나는 미국 경제 투자 전문 매체인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입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이 백악관 공식 일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참석한다보다는 트럼프의 참석이 예상되고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하지만 회의 자체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의 상황인데요. CFTC 쪽의 동향을 살펴보면 8월 20일에는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이른바 IA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CFTC 공식 자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20일 IAC 회의는 확실한 공식 일정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언론 보도나 크립토 매체의 소문이 아니고요. CFTC는 2026년 8월 10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이 8월 20일 오후 1시 미 동부 시간입니다. 워싱턴에서 혁신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도 CFTC 홈페이지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주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다룰 핵심 분야는 가상자산, 인공지능, 예측시장, 이 분야에서 최근 CFTC가 취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CFTC가 아예 세부 의제까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즉 날짜만 잡힌 막연한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젠다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CFTC가 공개한 공식 의제 문서에도 제목부터 Inaugural Meeting, Innovation Advisory Committee, August 20, 2026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FTC는 올해 이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폴리마켓의 세인 코플란, 그리고 칼시의 타렉 만수르, 로빈후드의 블라드 테네버, 그리고 나스닥,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 전통 금융시장의 주요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계 사람들만 모아놓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전통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일과 20일의 일정을 따로 떼서 보기보다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일에는 백악관, 그리고 20일에는 CFTC,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백악관이 나서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결정할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인 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에는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복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기관이 SEC와 CFTC입니다. SEC는 주로 증권시장을 감독하고 CFTC는 상품 선물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코인은 증권이고 어떤 코인은 상품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SEC인가 CFTC인가?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거대하고 새로운 운동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이 운동장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규칙도 없는데 재미있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누가 심판이라고 나서는데 심판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명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SEC이고 한 명은 CFTC입니다. 그런데 경기 규칙도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선까지 어느 심판이 담당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선수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서도 계속 심판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난감한 것은 두 명의 심판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 있는데 제발 규칙을 먼저 좀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쉽게 말해서 그 운동장의 규칙과 심판의 역할을 법으로 명확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클래리티 법안이 의회에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로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분석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회가 법을 빨리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트럼프 행정부가 SEC와 CFTC를 통해서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가 법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SEC와 CFTC가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규칙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플랜 B라고 부를 수 있겠죠. 플랜 A는 당연합니다.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법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랜 B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백악관과 SEC와 CFTC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백악관 회의가 클래리티 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SEC가 규칙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CFT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가 만든 규칙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변경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전히 의회가 만드는 명확한 법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움직임을 클래리티 법이 늦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전 SEC의 규제 방식을 놓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규칙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집행을 통해 규제한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흔히 Regulation by Enforcement, 즉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기 규칙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심판이 와서 야 그건 반칙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SEC와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반복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SEC와 CFTC가 업계를 불러서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정부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이것은 전부 비트코인 호재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수많은 다른 토큰들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규제 체계에서 상품으로 보는 입장이 비교적 확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이것이 정권인가 상품인가, 발행자는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 거래소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이번 움직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규칙이 명확해지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무엇일까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유동성도 크고 발행 주체가 없고 규제상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자산,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이번 회의 참석자로 거론되는 기업들을 한번 보면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니, 로빈후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폴리마켓과 칼시도 있습니다.
왜 예측시장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의 금융자산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토큰화된 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파생상품, 예측시장, 그리고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금융상품까지 새로운 기술 위에서 거래되는 시장. 어쩌면 미국은 훨씬 큰 그림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CFTC가 올해 만든 혁신 태스크포스가 이루는 분야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 시스템, 예측 시장과 이벤트 계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코인 규제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는 국가 전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닙니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래 금융시장의 주도권일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을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면 미국이 그 시장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미국에 있어야 하고 자본도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고 거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면 그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가 국제 금융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이 한마디로만 설명하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훨씬 큰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백악관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단기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는 금리의 영향도 있고 달러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ETF 자금 유출입도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스를 단기 가격 예측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미국 금융시장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의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하나씩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악관과 SEC와 CFTC와 주요 금융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의 시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긴 시간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한 달 뒤 가격도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연말 가격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5년 전 비트코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장기 투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립니다. 변동성은 점점 안정되어 가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다가 곧바로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금융기관 하나가 시장에 들어오는데도 수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느릴수록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번 19일 백악관 회의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참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도 일단 참석하면 호재가 되기는 하겠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열리는 CFTC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뉴스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클래리티 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늦어지면 SEC가 움직이고 CFTC가 움직이고 백악관이 업계를 만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명확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비트코인 호들러들이 이런 뉴스를 볼 때 오늘 가격이 얼마 올랐는가, 내일 얼마 떨어질 것인가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년 전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에서는 타이밍보다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산과 이 네트워크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9일 백악관 회의가 역사적인 회의가 될지 그저 여러 회의 가운데 하나로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 금융정책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실험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호들리인 저의 관심은 단기간의 가격의 움직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문명의 변화 가운데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던 튤립 거품 같은 것인가 혹은 스캠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인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금융시장의 전환점이 될 사건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가격은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던 단계를 지나서 이 시장을 어떤 규칙 아래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